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깐 자신의 허벅지를 한번 봐주세요. 두 손으로 허벅지를 감쌌을 때 어떤가요? 근육이 탄탄하게 잡히나요? 아니면 생각보다 가늘게 느껴지나요? 사실 이 한 가지 질문이 당뇨병 위험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복잡한 검사보다 훨씬 직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허벅지 근육이 단순히 걷고 달리는 기능을 넘어서 우리 몸 안에서 사실상 당뇨약이 하는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과학적 진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국내 성인 32만 명을 분석한 대규모 연구,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발표된 수십 건의 임상 결과, 그리고 대한당뇨병학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운동의 혈당 조절 효과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가리킵니다. 허벅지 근육량이 당신의 혈당을 결정한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가장 충격적인 숫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국내 성인 남녀 32만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나온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허벅지 둘레가 1cm 줄어들 때마다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남성은 8.3%, 여성은 9.6%씩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허벅지 둘레 1cm 차이가 당뇨 위험을 거의 10% 가까이 바꾼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극단적인 비교에서 드러납니다. 허벅지 둘레가 43cm 미만인 남성은 60cm 이상인 남성과 비교했을 때 당뇨병 발병 위험이 무려 4배나 높았습니다. 여성은 더 심각합니다. 허벅지 둘레가 43cm 미만인 여성은 57cm 이상인 여성보다 당뇨병 위험이 5.4배 증가했습니다. 5.4배, 이것이 단순한 체형 차이가 아닙니다. 허벅지 굵기의 차이가 그대로 혈당 조절 능력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32만 명이라는 거대한 표본에서 나온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도대체 왜 허벅지 굵기가 당뇨병과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냥 근육이 많으면 몸이 건강하다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정밀한 생리학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되어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열쇠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이 세포문을 열어야 포도당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형 당뇨병의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있어도 세포의 문이 잘 열리지 않는, 즉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열쇠는 있는데 자물쇠가 망가져서 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인슐린 자물쇠가 가장 많이 달려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근육세포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근육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고요? 정확히 허벅지입니다. 허벅지에는 온몸 근육의 3분의 2 이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내전근, 이 근육들이 이루는 질량이 전신 근육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보면 왜 허벅지가 혈당 조절의 핵심 장기나 다름없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실제 수치로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혈액 속으로 들어온 포도당 중에서 무려 70%가 근육 조직에서 소모됩니다. 그리고 그 근육의 절반 이상이 허벅지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밥 한 공기를 먹었을 때 혈당이 치솟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 마느냐는 허벅지 근육이 그 포도당을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흡수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허벅지 근육이 충분히 있으면 혈당이 올라오는 것을 근육이 즉각적으로 흡수해 혈당 스파이크가 억제됩니다. 반대로 허벅지 근육이 얇으면 올라온 혈당을 받아줄 저장 탱크가 부족해서 혈당이 높게 오래 유지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당뇨병으로 발전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혈당을 조절하는 방식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허벅지 근육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즉 운동을 할 때 근육세포는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독자적으로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이 활성화됩니다. 이것을 인슐린 비의존성 포도당 흡수라고 합니다. 근육이 수축하면 GLUT사라는 포도당 수송체가 세포 표면으로 이동해서 인슐린이 없어도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이 메커니즘이 왜 중요하냐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있는 당뇨전, 단계나 당뇨 환자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신호 전달 경로에 문제가 생겨도 허벅지 근육을 움직이면 다른 경로로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당뇨병학회의 뉴스레터에 발표된 연구 내용을 보면 더 구체적입니다. 단 한 번의 운동만으로도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근육의 포도당 흡수 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허벅지 운동을 한 번 했다면 그 효과가 내일과 모레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매일 약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허벅지 운동이 48시간짜리 혈당 관리약이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단순히 포도당 창고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분비되는 특별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오카인이라는 근육 호르몬입니다. 2012년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처음 크게 주목받은 이후 지금까지 수백 건의 연구가 이루어진 이 물질은 근육이 수축할 때 혈액 속으로 분비되어 전신을 돌아다니며 뇌간, 지방세포, 췌장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말 그대로 근육이 분비하는 호르몬입니다. 마이오카인 중에서 이리신이라는 성분은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리신은 지방세포에 작용해서 백색 지방을 에너지를 소모하는 갈색 지방으로 전환시키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켜 포도당 대사를 활성화합니다. 쉽게 말하면 허벅지 근육을 움직이면 이리신이 분비되고 이리신이 몸 전체의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허벅지 운동 한 번이 근육 한 부위의 혈당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전신의 혈당 조절 능력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또한 마이오카인 중 인터류킨-6은 췌장에 영향을 미쳐 인슐린 분비 자체를 촉진하고 혈관에서 포도당 합성을 조절하며 지방 조직에서 지방 분해를 촉진합니다. 즉 근육이 활발하게 작동하면 마이오카인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간, 지방 조직, 췌장에 동시에 신호를 보내 혈당 대사 전체를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조율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혈당 강아제 한 종류가 하나의 특정 경로에만 작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전신적, 입체적 혈당 조절 시스템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허벅지 근육이 풍부하면 기초대사량 자체가 높아집니다. 근육은 쉬고 있는 동안에도 지방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활성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200지 늘어나면 하루 기초대사량이 약 10에서 15칼로리 추가로 소모됩니다. 하루 10칼로리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1년이면 3600에서 5400칼로리, 이것이 지방으로 따지면 약 0.5에서 0.75kg에 해당하는 에너지입니다. 근육이 늘어나면 살이 더 쉽게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 기초대사량 증가 때문이고 체중이 줄면 인슐린 저항성도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실용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허벅지 둘레가 충분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족하다면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허벅지 둘레는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줄자를 준비해서 허벅지 가장 두꺼운 부분, 즉 사타구니 아래 가장 굵은 부분을 수평으로 재면 됩니다. 앞서 소개한 연구를 기준으로 하면 남성은 허벅지 둘레가 60cm 이상일 때 당뇨 위험이 가장 낮고 43cm 미만이면 위험이 4배 이상 높아집니다. 여성은 57cm 이상이 안전 범위이고 43cm 미만이면 위험이 5.4배 증가합니다. 지금 바로 재보세요. 본인의 허벅지 둘레가 이 기준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벅지 근육 강화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스쿼트, 런지, 레그프레스, 계단 오르기, 실내 자전거 5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45분마다 스쿼트 10회를 실시한 그룹이 앉아있는 그룹과 비교해 혈당 수치가 21%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스쿼트 단 10회, 45분마다 한 번, 이것만으로 혈당이 21% 낮아진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두 그룹이 30분 동안 걷기를 한 그룹과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30분 걷기와 맞먹는 혈당 조절 효과를 스쿼트 10회로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스쿼트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끝은 약간 바깥쪽을 향하게 합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천천히 내려가는데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되는 지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 발 뒤꿈치로 바닥을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하면 허벅지 근육이 제대로 활성화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의자 앞에 서서 의자에 앉는다는 느낌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의자 스쿼트로 시작하세요. 무릎이 아픈 분들에게도 이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런지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 발을 앞으로 크게 내딛고 뒷무릎이 바닥에 거의 닿을 정도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운동입니다. 런지는 대퇴사두근과 함께 엉덩이 근육 햄스트링까지 동시에 자극해서 칼로리 소모가 크고 혈당 조절 효과도 뛰어납니다. 처음에는 한쪽에 10회씩 양쪽 20회를 목표로 시작하세요. 계단 오르기도 허벅지 근육 강화에 탁월한 운동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허벅지 근육을 상당히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를 때는 발 앞부분으로 힘을 주어 오르는 것이 허벅지 앞쪽 근육을 더 강하게 활성화합니다. 내려올 때는 허벅지 뒤쪽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주로 사용됩니다. 계단 오르기는 무릎에 부담이 적고 낙상 위험도 낮아서 어르신들에게 특히 권장되는 운동입니다. 실내 자전거는 무릎 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허벅지 운동입니다. 체중이 발목과 무릎에 직접 실리지 않으면서도 허벅지 근육을 강하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의 실내 자전거를 15분에서 20분 타는 것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가장 높이 올라오는 시점에 허벅지 근육을 움직여 포도당을 즉각 소모시키는 방식입니다. 이제 7일 허벅지 근육 강화 챌린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이틀은 준비 단계입니다. 의자 스쿼트 10회를 하루 3번, 아침 식후, 점심 식후, 저녁 식후에 나눠서 해보세요. 식후에 바로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허벅지 둘레를 측정하고 기록해두세요. 셋째 날부터 나흘째까지는 의자 스쿼트 10회를 일반 스쿼트로 전환하고 런지를 좌우 각각 10회씩 추가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45분을 넘기지 않도록 타이머를 설정하고 45분마다 일어나 스쿼트 10회를 실시하세요. 직장이나 집에서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분들에게 이 방법이 매우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혈당 관리 전략입니다. 다섯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계단 오르기를 추가합니다. 하루에 최소 3회 이상 계단을 이용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생활화하면 됩니다. 여기에 저녁 식사 후 20분 걷기를 더하면 유산소와 근력, 운동의 조합이 만들어지면서 혈당 조절 효과가 시너지를 냅니다. 이 챌린지를 일주일 마쳤을 때 아침 공복 혈당 수치를 처음과 비교해 보세요. 규칙적으로 기록하다 보면 허벅지 운동과 혈당 수치의 변화 사이에 명확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기록을 담당 의사에게 보여드리면 더 맞춤화된 운동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동과 함께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데 반드시 빠질 수 없는 것이 단백질 섭취입니다. 근육은 운동 자극만으로는 커지지 않습니다. 단백질이라는 재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근육이 자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하루 1.2에서 1.5g의 단백질 섭취가 근육 유지와 성장에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60kg이신 분은 하루에 72에서 90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달걀, 닭가슴살, 두부, 된장, 고등어, 연어, 콩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전통 식단에는 두부와 된장이 풍부한데 이 식물성 단백질이 근육 합성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운동 직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 효율이 가장 높아집니다. 운동 후 달걀 2개나 두부 밥모를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주의사항도 반드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현재 당뇨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운동 전후로 혈당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특히 인슐린이나 설폰 요소제 계열의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운동 중 저혈당이 올 수 있으니 운동 전 혈당이 100mgdl 미만이면 간식을 조금 드시고 운동을 시작하세요. 저혈당 증상인 손떨림, 식은땀, 어지러움이 느껴지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당분을 섭취하세요. 무릎 관절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스쿼트보다는 실내 자전거나 계단 오르기를, 관절이 아주 약하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발목 운동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처음 이틀은 아주 가볍게 시작하고 몸이 적응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세요.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이 허벅지 근육이 당뇨약을 대신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현재 복용 중인 당뇨 약물을 임의로 끊으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 혈당 조절이 개선되고 그 결과로 담당 의사가 약을 줄이거나 조정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반드시 담당 의사가 혈당 검사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절대 스스로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지 마세요. 오늘 드린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포도당 70%를 소모하는 혈당 조절의 핵심 장기입니다. 허벅지 둘레가 1cm 줄어들 때마다 당뇨 위험이 최대 9.6%씩 증가하고 가장 가는 그룹은 가장 두꺼운 그룹에 비해 당뇨 위험이 5.4배까지 높아집니다. 반대로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 포도당 흡수 탱크가 커지고 마이오카인이라는 근육 호르몬이 전신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며 단 한 번의 운동으로 48시간 동안 혈당 조절 효과가 이어집니다. 45분마다 스쿼트 10회만으로도 혈당이 21% 낮아진다는 것, 이것이 허벅지 근육이 당뇨약을 대신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 줄자를 꺼내 허벅지 둘레를 재보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 식사 후 스쿼트 10회로 시작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10회 딱 1분도 안 걸립니다. 그 1분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혈당을 바꾸고 당뇨를 멀리하고 더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 허벅지 둘레를 직접 재보신 분들 댓글로 몇 cm인지 알려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허벅지 근육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생활 습관들, 알게 모르게 근육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를 낱낱이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반드시 함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